안녕하세요. 환경시설 설계 7주. 오늘은 그 물질수지 작성 두 번째 시간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물질수지 작성과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 물질수지의 개념이 뭐다? 라는 걸 간략하게 배웠습니다. 사실 그 물질수지 전체를 작성하고 하는 것들은 학부 과정에 좀 심도 있게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대학원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뤄야 되는데, 대략적으로 그냥 큰 개념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수 처리장 전체를 하나의 개로 볼 수도 있고요. 하수 처리장의 각 단위 공정들을 하나의 개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물질 수지를 보통 하수 처리 시설을 설계할 때든지 환경 시설을 설계할 때는 여러 공정들이 결합이 되어 있다 그러면 단위 공정 하나하나의 물질 수지들을 서로 연결을 해서 토탈 물질 수지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게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그 물질 수지하고 동일한 형태가 되는 건데, 그 물질 수지 작성을 지난주 수업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과제를 수행하기 좀 어렵다는 판단이 들어서 금주에는 그 물질 수지 작성하는 방법을 엑셀을 가지고 제가 직접 시연을 해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과제를 만드실 때 그 시연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략 어떻게 만드는구나를 계산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설계를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나중에 반응과 관련된 부분들은 총괄 물질 수지를 먼저 작성한 이후에 반응과 관련돼서 새롭게 들어오는 것들은 추가를 시켜주는 게 물질 수지 작성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응과 관련된 부분들은 설계 수업 후반에 또 나올 내용들이기 때문에 반응 전에 기초적인 물질 인, 아웃, 제거 이 부분만 가지고 물질 수지를 작성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수업하면서 그 물질 수지 작성을 위한 엑셀 파일을 제가 하나 보내드렸을 겁니다. 업로드를 해드렸을 텐데, 실제 500톤, 490톤 공공 하수 처리 시설을 제가 설계를 했던 걸 설계에서 시공되어 있는 현장과 데이터를 그대로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은 그 물질 수지하고 동일하게 그 공정을 작성하는 걸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질 수지를 먼저 작성하시려고 그러면 엑셀을 항상 사용을 하시는 게 편합니다. 거기서 바로 계산이 쉽게 되기 때문에 수식을 가지고. 그래서 엑셀을 여러분들이 실행을 시키셔서 이렇게 엑셀을 띄워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통합 문서를 열어 두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칸이 조금 넓어서 전체를 하나로 보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칸의 폭을 조금 줄여 주겠습니다. 전체를 선택을 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키를 누르시면 메뉴가 뜹니다. 여기서 그리고 이제 요 위에 열이죠. 열 쪽에 가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면 열 너비가 나옵니다. 이 열 너비를 대충 2.5 정도로 조절하면 우리가 좀 보기가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엑셀을 하나를 만들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물질 수지는 반응 설계가 나중에 뒤쪽에 들어가게 되면 그 단위 공정을 설계하는 반응식이 들어가게 되면 그 반응에 의해서 물량들이 계속 바뀌게 됩니다. 계속 바뀌기 때문에 바뀔 때마다 값을 새로 놓고 또 만들 수가 없어서 반복 계산을 자동으로 하게끔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트에서 폭을 조정해 주신 다음에 파일에 보시면은 옵션 항목이 있습니다. 옵션 항목을 클릭하시면 여기 뭐 일반 수식 이렇게 쭉 나오는데 두 번째 칸에 이 수식 옵션이 있습니다. 수식 옵션을 클릭하시고 나서 보시면 계산 옵션 항목에 반복 계산이라는 게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체크가 안 되어 있는 분들은 체크를 하셔서 반복 계산 기능을 사용하겠다라고 해주시고, 반복 계산할 때 그럼 몇 번 정도 반복 계산할 거냐 횟수하고, 그다음에 그 정밀도를 어디까지 반복 계산할 거냐, 반복 계산에서 오차값이 0.01 정도까지 줄어들면 계산을 종료하겠다, 아니면 이보다 더 정밀하게 하겠다는데 하수 처리 시설의 물질 수지에서 정밀도는 그렇게 높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대충 0.01 정도에서 변도 한도 값을 주겠다라고 하고 100번 정도 반복 계산하는 것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 주십시오. 설정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확인을 누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시트가 작성이 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물질 수지를 작성할 때 그 순서가 있죠. 순서에 보시면 뭐부터 한다고 되어 있냐면 공정도를 먼저 그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이런 공정도를 그려야 됩니다. 엑셀에다가 그리기 쉽게 표시를 좀 해볼 텐데요. 엑셀에서 칸을 가지고 합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 엑셀 자체 그리기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기 기능을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삽입에 도형을 선택을 하시고요. 도형에서 뭐 사각 박스를 쓰시는 게 좀 편하겠죠. 사각 박스를 하나 이렇게 설치를 하겠습니다. 안에 색깔이 차 있는 걸 쓰셔도 되고 없는 걸 쓰셔도 되고, 그리고 이 사각 박스에 이제 공정을 선정을 합니다. 여기서 텍스트 편집을 하겠습니다. 하수 유입이라고 하나 쓰고요. 제가 그 엑셀 파일 드린 걸 기준으로 그것과 동일한 공정으로 구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텍스트 편집해서 유입, 하수 유입이라고 쓰고요. 그리고 크기가 조금 크니까 크기를 좀 줄이겠습니다. 크기를 조금 적당히 줄여서 적당히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필요한 대로 여러분들 속성 같은 경우에 글자의 위치 보시면 텍스트 편집을 했을 때 위치나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 조정하시면 되고요. 네, 그 하수 유입. 그 다음 공정이 하수 유입. 그 다음 공정을 이제 하수가 들어오는 수로를 하나, 하수 관거가 있을 테니까 하수 관거를 통해서 수로를 만들어서 그 수로 쪽에 스크린이라는 걸 설치를 할 겁니다. 조목 스크린 설치를 할 거고요. 그리고 조목 스크린 후단에 유량 조정도를 설치를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용량이 작기 때문에 유량 조정자라는 걸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량 조정조 후단에서 펌프로 미세 스크린으로 물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미세 스크린을 통해서 물 속에는 아주 작은 1mm 이하, 1mm 이상 되는 정도의 그 작은 입자들이라든지 또 이제 부유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공정을 또 미세 스크린을 설치를 하고요. 그 미세 스크린에서 걸러진 물은 바로 생물 처리 공정으로 들어갈 겁니다. 이때 생물 처리 공정은 A2O 공정을 사용할 건데 A2O 공정이 뭐 보통 생물 처리라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생물 처리하고 뭐 침전지, 2차 침전지 이렇게 구성을 하셔도 되고, 생물 처리를 조금 더 자세히 풀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공정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좀 상세하게 풀어 놓아야 될 필요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렇게 하지 않고 이 생물 처리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혐기조가 먼저 앞단에 있고요. 그 다음에 후단에 무산소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폭기조가 있을 겁니다. 질산화조. 폭기조라고도 보시면 됩니다. 질산화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실 때는 유기물 제거와 함께 암모니아를 실산성 질소로 전환시키는 그런 기능을 하는 질산화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뭐 필요한 대로 여러분들이 폭기조라고 기록을 하셔도 좋습니다. 잘 안 보이니까 그냥 질산화조로 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생물 처리가 끝나면 다른 게 아니고 침전으로 해서 처리를 할 거니까 2차 침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침전이 된 것들은 2차 침전이 된 물은 여기서는 공정을 구성할 때 여과 공정을 설치를 했습니다. 여과기라는 걸 설치를 해서 여과기에서 처리된 게 중수도 시설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2차 침전지에서 중수도 시설이 이제 그 여과기를 통해서 여과된 물이 중수도로 들어오고요. 여과된 물의 일부가 중수도 시설로 가고 나머지 물은 수도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과기라는 걸 설치를 하고, 그다음 마지막 쪽에 소독조를 설치합니다. 소독조. 여기는 이제 소독을 할 때, 공정 구성을 할 때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자외선 소독 대신 염소 소독을 사용하는 방법을 했고요. 만약에 내가 자외선 소독을 하겠다 그러면 자외선 소독으로 이렇게 뭐 바꿔도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방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공정 구성이 되고 나면 이제 공정들이 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흐름을 좀 표시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이제 물질들이 어떻게 이동하는 것들을 좀 표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입력하는 도구에 화살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가 유입이 돼서 스크린으로 올 거고요. 자, 봅시다. 삽입에 들어가면 도형이 있고 그림 화살표를 쓰겠습니다. 그래서 화살표로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 화살표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목 스크린에서 유량 조정도로 또 유량 조정도에서 미세 스크린을 거쳐서 미세 스크린에서 현기조로 물이 들어갈 거고요. 큰 물 흐름은 이제 현기조에서 무산소조, 현기조에서 무산소조로 들어갑니다. 또 무산소조에서 질산화조로 물이 계속 흘러가겠죠. 이런 흐름들을 일정하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생물학적 처리 공정에서 A2O 공정을 한다고 했는데 A2O 공정이 질소인 제거 동시 제거 공정입니다. 질소인 동시 제거 공정이라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공정 구성을 할 때 보면 현기조에서는 들어오는 유입수 중에 유기물을 이용해서 인방출 미생물들이 인을 방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방출하는 역할을 하고요. 무산소조에서는 이 넘어오고 질산화조에서 질산화된 질산성 질소가 리턴이 되어져서 잔류 유기물과 또는 뭐 메탄올이 필요하다면 메탄올을 이용을 해서 외부 탄소원들을 이용을 해서 질산화된 질산성 질소를 무산소 조건에서 유기물을 이용해서 탈질, 환원해서 질소 가스로 날려보내는 그런 탈질 과정이 여기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어나기 때문에 질산화조에서 무산소조로 들어오는 물의 흐름이 하나가 존재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표시를 해줍니다. 특히 이제 수업을 듣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걸 좀 표시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돌아오는 질산화조에서 무산소조로 들어오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내부 반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내부 반송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럼 질산화 침전지에 들어가면 침전지에서 미생물이 처리를 하고 필요한 이 전체 토끼조와 현기조, 무산소조의 미생물 양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기 위해서 2차 침전지에서 슬러지가 이렇게 다시 리턴이 돼 들어옵니다. 이걸 우리가 슬러지 반송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림이 조금 이상한데 위쪽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슬러지 표시가 좀 어려우니까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이거 밑으로 표시를 할까요? 좀 애매한데 여러분들 뭐 적당하게 위로 하든 밑으로 하든 적당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내부 반송이다. 그리고 현기조가 2차 침전지에서 현기조로 들어가는 흐름이 하나 있는데 요거는 슬러지 반송이다. 이렇게 여러분 표시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야 나중에 이제 오류가 나지 않습니다. 헷갈리지 않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 500톤짜리 소규모 하수처리 시설에서는 이 무산소조에서 현기조로 물을 다시 좀 리턴을 하는 게 있습니다. 리턴을 하는 게 있는데 그 이제 뭐 특허가 있는 공법이라서 거기서는 뭐 내부 순환이다 뭐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여기서는 그건 표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표시하지 않고 내부 반송이라고 해놓고요. 그 다음에 침전지에서 현기조로 슬러지를 반송을 시켜서 미생물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걸 우리가 슬러지 반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슬러지 반송.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생물학적 처리 공정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장 표준적인 A2O 공정이죠. 자, 그리고 2차 침전지에서 슬러지가 나오면 슬러지가 반통도 되지만 잉여 슬러지가 나오죠. 잉여 슬러지가 나오는 게 있는데 그 잉여 슬러지를 처리를 해야 되겠죠. 본 설계에서는 우리가 잉여 슬러지를 최초 설계할 때는 잉여 슬러지를 탈수가 아닌 그냥 큰 하수 처리장으로 잉여 슬러지를 빼서 옮겨가서
거기서 처리하겠다, 이런 개념으로 설계를 한 겁니다. 여기 이제 그 자료에 보시면 통영시에 있는 소규모 하수 처리장인데, 잉여 슬러지 양이 얼마 안 되니까 여기서 나오는 걸 굳이 탈수기까지 설비를 두고 이렇게 하면 비싸지니, 여기서 나오는 잉여 슬러지는 슬러지 저장대 저장을 해 놓았다가 매일 아침 이걸 공공 하수 처리장, 조금 더 큰 큰 하수 처리장이 있겠죠. 그 하수 처리장으로 이 슬러지를 가져가서 거기서 탈수를 하겠다, 그런 컨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차 침전지에서 잉여 슬러지를 슬러지 저장소로 보내줍니다. 슬러지 농축조, 저장소로 보내기 전에 농축조라는 데를 하나 두고요. 그리고 농축조에서 슬러지를 다시 저장소로 보냅니다. 저장소로 보내서 저장된 슬러지를 외부로 보내는 거죠. 외부 인발, 외부로 보낸다, 뽑아낸다, 뭐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표시를 또 해줍니다. 선으로 표시를 또 해주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렇게 하고요. 농축조에서는 슬러지 농도를 보통 생물학적 처리 공정에서는 미생물의 농도를 MLSS 기준으로 2000에서 3000 정도 운전을 많이 합니다. 이제 그 2000에서 3000 정도 되는 MLSS가 2차 침전지에 들어와서 하부에 농축이 되고 상부에 깨끗한 물로 처리된 물이 흘러가게 되겠죠. 그러면 하부에 농축된 미생물의 농도는 최대 MLSS 기준 한 10,000 정도까지 침전이 되어집니다. 10,000 정도까지 침전이 되어져서 일부는 반송을 시키고 완전히 남는 잉여 슬러지는 농축조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때 이 농축조로 들어오는 양이 많으면 하수 처리장으로 보내기가 좀 어려울 수 있겠죠. 그 양을 줄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축조라는 걸 하나를 설치를 하는 겁니다. 농축조라는 걸 설치를 하면 다시 한 번 더 농축을 시켜서 슬러지 농도를 2만 정도나 15,000 정도로 농축을 시켜주면, 15,000 정도로 농축시켜주면 그 농축된 슬러지만 저장소로 가겠죠. 그럼 또 위에 상등수는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이 발생하게 되는 물은 어디로 가냐면, 그거는 다시 이 앞쪽에 유량 조정조로 이렇게 보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2차 침전지에서 농축조로 들어오는 게 뭐냐면, 이게 잉여 슬러지가 됩니다. 잉여 슬러지가 되고요. 그리고 잉여 슬러지 농축조에서 다시 유량 조정조로 들어가는 게 뭐냐면, 농축조 상징액이 되겠죠. 농축조 상징액 또는 이제 반류수라고 보통 표시를 합니다. 하수 처리장에서는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될 거고요. 농축조에서 농축된 슬러지는 이제 슬러지 저류조를 거쳐서 외부로 나가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생물학적 처리가 끝나면 보다 더 안정적인 수질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여과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강화된 수질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여과기에서 여과된 물은, 여과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여과수조라는 거, 여과기로 물을 집어넣기 위해서 여과수조가 설치가 되고요. 그 여과수조에 있는 물을 가지고 여과기로 집어넣어서 여과를 하고, 그리고 소독조에서 소독을 합니다. 소독을 하고요. 소독이 완료된 물은 이제 방류를 합니다. 자, 이렇게 공정을 구성을 한 걸 표시를 해줍니다. 그림으로 또는 화살표로 이렇게 해서 해주고요. 필요하면 슬러지 라인과 반류수 라인, 그 다음 수처리 라인, 이런 것들을 별도로 표시를 해주는, 색깔을 다르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나의 방법이고요. 자, 여과수조의 2차 침전지 상등액이 여과수조의 잠시
가져했다가 여기서 펌프를 가지고 여과기로 여과를 시킵니다. 계속적으로 여과를 시켜서 여과된 물이 소독 조로 가고 일부 한 20% 정도는 재활용을 하겠다. 재활용 시설로 가야 된다 해서 이 여과기에서 나오는 물 중에 일부가 어디로 가냐면 중수도 시설로 갑니다. 중수도 시설로 오고요. 역시 중수도 같은 경우에도 중수도도 민간에게 공급을 할 때는 소독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배수지가 또 하나 있어서 이 배수지에서 소독을 한 번 더 시킵니다. 잔류염소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중수도를 공급을 해줍니다. 중수도 공급 이렇게 돼 있어서 여과기에서 중수도 시설로 일부 물이 흘러가게 되는 거죠. 대부분은 중수도 시설로 오지 않고 흘러가는데,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 여과기에서 여과를 하고 나면 여과기가 막힐 거예요. 막히고 나면 이 여과기를 세척을 해줘야 돼요. 세척을 하면 역세가 된 물이 어디론가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역세수가 발생을 하는데 이 역세수도 어디로 가냐면 역시 여과기에서 유량조정조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역세수가 되겠죠. 역세수가 발생을 합니다. 이 중수도 시설이라고 하는 건 이제 뭐 표면 색도를 제거한다든지 뭐 어떤 경우가 있어서 하는데 오늘 우리는 이 중수도 시설 부분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에서는 이번 공정에서는 설명할 때 빼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넣으시고요. 여러분들이 설계한 공정에서 필요하시면 넣어주시고 저희는 일단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하수 처리 공정이 다 만들어진 겁니다. 여과기에서 역세한 물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소독조, 방류 이렇게 하면 공정이 다 만들어진 거죠. 공정이 다 만들어졌는데 이제 공정이 다 만들어졌으면 그 다음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터를 입력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령 예를 들면은 하수가 유입된다 그랬으니까 유입 하수의 수질은 알 수 있죠. 유입 하수의 수질과 유량을 알 수 있죠. 여러분들이 인구 추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추정된 인구를 가지고 하수 발생량도 추정을 했고 또 하수의 오염 부하량도 추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터는 하수의 발생량을 알고 있죠. 490톤이라고 여기 예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BOD 농도는 우리가 계산을 했고 거기에 따른 부하량도 계산했습니다. 유입되는 하수의 BOD 농도가 얼마인지 알 수 있겠죠. 잠시 조금 조정 좀 하겠습니다. 보기 편하게. 조금 복잡하니까 이걸 좀 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일단 공정을 그려놓고요. 하수의 유입 농도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으니까 그 유입 농도를 여기다 기록을 합니다. 자, 490톤에 농도가 보니까 한 215라고 설계가 되어 있네요. 164 COD는 SS는 192 그 다음에 질소는 61.2 E는 7.35가 이게 설계 수질입니다. 예상 설계 수질이고 자, 농도를 쓰게 된 부하량은 뭡니까? 하루에 들어오는 이 농도를 무게 단위로 질량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농도 곱하기 유량. 자, 보시면은 이 농도 곱하기 유량입니다. 자, 이 부하량이라고 하는 것은 는 유량
곱하기 농도, 그리고 미리그램이고 미리그램을 킬로그램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럼 리터와 그다음에 메타 삼성이기 때문에 단위 환산을 해줍니다. 그게 이제 계산해 보시면 한 1000 정도 하면 돼요. 자, 그때 유량은 변동이 없으니까 보통 이제 유량의 수식을 고정을 좀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이렇게 고정 옵션을 걸어 놓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하면 이제 이걸 이렇게 쭉 내리면 쉽게 동일한 수식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부하량이 다 이렇게 계산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공정이 뭐예요? 유입은 알고 있고요. 자, 최종 방류수가 이제 수질 기준이 있겠죠. 나중에 이제 나오게 될 텐데. 자, 그러면 단계 넘어가 봅시다. 단계 넘어가 보면, 조금 보기가 싫어서 좀 조정을 다 하겠습니다. 자, 스크린 과정을 거치면 뭔가가 제거가 되겠죠. 스크린에서 주로 제거하는 건 협작물들입니다. 부피가 큰, 크기가 비교적 큰 협작물을 제거하는 게 스크린 공정인데, 협작물만 제거되는 게 아니라 뭐 부유물도 일부 제거가 되겠죠. 근데 이제 스크린 쪽, 조목 스크린은 그런 것들은 거의 제거된다고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제거효율은 내가 없다라고 추정을 한 겁니다. 없다라고 추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냥 그대로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유량 조정조로 이제 이 물들이 넘어 들어오겠죠. 물이 넘어 들어오면 유량 조정조 유입 이렇게 표시를 할 겁니다. 왜 유량 조정조 유입을 따로 표시를 했냐면 이 유량 조정조에는 뭐가 들어오는 거죠? 유량 조정조에는 여기 들어오는 거 뭐가 들어오냐면 하수, 발생 하수하고 그리고 뭐가 들어옵니까? 반류수가 있죠. 장 내에서 처리돼서 다시 리턴이 되는 반류수. 여기서는 반류수가 뭐가 있냐면 농축조 상징에 발생 하수하고 그리고 더하기 뭐예요? 농축조 상징에 그리고 또 있죠? 또 들어오는 거 역세수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오죠. 그래서 이것들이 합쳐지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런 식으로 세 개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세 개를 합산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자, 부하는 그대로 가져옵니다. 앞쪽에 있는 부하 들어오는 부하를 그대로 가져오고요. 자, 이것도 뭐 같다. 얘도 같다. 자, 이렇게 같다라고 합시다. 그럼 들어오는 대장균수가 뭐 가령 여기는 5999 6만이라고 합시다. 그냥 6만이라 하고 이것도 그냥 대장균은 부하가 없습니다. 킬로그램 단위로 표시를 못하죠. 개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밀리리터당 개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표시를 해 놓습니다. 들어오는 부하는 앞에 하수의 부하는 그대로 들어오죠. 그러면 농도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 다음부터 처음에만 농도가 들어가서 부하량을 계산하고 그 다음부터는 부하량을 바탕으로 해서 농도를 계산하는 겁니다. 이 농도는 자, 하수는 어떻게 되죠? 들어오는 유량은 일단 유입 하수 유량이 들어오죠. 그럼 나중에 농축조 상징하고 역세수가 나올 텐데 이건 계산을 한 것들을 최종적으로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이렇게 해 놓으시고 여기에 부하량을 다시 단위를 환산해서 유량으로 나눠주면 농도가 됩니다. 이렇게 농도가 됐죠. 유량을 고정을 해주는 게 좋죠. 고정을 이렇게 시켜주고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농도가 자동으로 계산이 되집니다. 유량이 바뀌면 가령 예를 들면 유량이 500이 된다. 이렇게 되면 500에 따른 부하량이 또 바뀌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바꿔줄 겁니다. 자, 유량 조정조에 와서 그 다음 공정이 뭐예요? 그 다음 공정이
그 다음 공정이 미세 스크린입니다. 이 미세 스크린은 스크린의 망목이 아주 작은 걸 설정을 했습니다. 1mm 정도의 미세 스크린을 설치하는 것을 했기 때문에 미세 스크린에서는 제법 많은 유기 SS 같은 것들이 제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세 스크린에서는 뭔가를 제거를 하겠다라고 우리가 개념을 잡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미세 스크린 유출이라고 쓰고요. 자, 부하량과 농도만 되어 있는데 여기 하나를 더 이번엔 포함시키겠습니다. 처리율이라고요. 제거율. 제거율 항목을 하나를 추가를 시키겠습니다. 추가를 시키고 이렇게 서식을 맞춰 주겠습니다. 좀 보기 좋게. 여러분들이 뭐 나중에는 이걸 좀 보기 좋게 만들 필요는 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자, 보통 이제 스크린 같은 경우에 미세 스크린에서는 SS 같은 것들이 조금 제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SS 제거에 따라서 부유물질이 제거되어지면 그 부유물질이 제거되면서 부유물질 속에 있는 유기물이라든지 질소라든지 인이나 이런 것들이 일부 제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예상되는 제거 효율을 선정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SS가 내가 여기서 10% 정도를 제거하겠다. 그리고 BOD도 SS 제거되는 만큼 10%, COD도 그 정도 제거될 것 같아. 질소도 한 10% 제거될 것 같아. 아니면 난 5% 제거할 것 같아. 여기서는 10%로 보겠습니다. 다 10%씩 제거가 된다. 대장균도 찌꺼기가 걸러지면서 한 5%는 제거될 거야 라고 잡아 놓읍시다. 어디에서? 이 앞단 유량 조정조에서죠. 그럼 이 부하량이 어떻게 돼요? 앞단 공정의 부하량에서 제거되는 양, 나머지, 제거되지 않은 나머지가 들어오겠죠. 미세 스크린에서 나오겠죠. 어떻게 합니까? 자, 여기에서 곱하기 1 마이너스 10%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100에서 이 제거율 10% 빼 나머지 90%가 여기에 곱해져서 그게 남아서 넘어 들어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만들어지는 겁니다. 수식이 같으니까 이렇게 복사를 하는 겁니다. 자, 복사를 해서 보니까 미세 스크린에서 BOD 100 정도 들어오는 게 90 정도로 떨어질 것 같아. 10% 제거가 돼서. 그리고 뭐 COD도 10% 제거돼서 80이 한 70 정도로, SS는 90에서 뭐 80 정도, TN은 30에서 27로 그렇게 부하량이 줄어들 것 같아. 자, 그리고 나서 그 부하량을 기준으로 뭐가 되죠? 농도를 다시 계산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유량은 바뀌었겠죠. 미세 스크린에 유출되는 유량으로 바뀌었겠죠. 자, 그럼 미세 스크린의 유출 유량은 뭐예요? 앞쪽에서 들어오는 유량이죠. 들어오는 유량에서 이 찌꺼기가 제거가 되면 찌꺼기 부피만큼 물량이 줄겠죠. 그래서 미세 스크린에서 나오는 협작물이 있습니다. 미세 스크린에서 나오는 협작물이 있는데 그걸 여기다 표시하겠습니다. 대충 우리가 여기다가 하나 표시하겠습니다. 미세 스크린에서 협작물이 발생을 해. 어떤 협작물? SS가 제거가 되잖아. 제거가 되는 것만큼 협작물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SS 제거율, 뭐죠? 제거량, 유량 조정도에 들어왔던 거에서 미세 스크린으로 거쳐서 나가는 것들이 그 부하량을 뺀 만큼이 제거가 되는 거죠. 9.4kg가 제거가 됐네요. 그러면 이 미세 스크린에서 제거된 물의 그 고용물은 함수율이, 물을 함유하고 있겠죠. 함수율은 얼마나 될까? 85% 정도 되는 것 같아. 그 비중은 1 정도 된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 미세 스크린에서 나오는 협작물의 부피를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처음 유량 조정도로 유입되었던 하수가 미세 스크린을 거쳐서 협작물로 일부 빠져나가고, 미세 스크린을 거친 물은 그 협작물 나간 양만큼 감소하게 되겠죠, 물이. 그래서 빼줍니다. 이 유량 조정도 들어온 물에서 미세 스크린 협작물로 나간 양을 빼줍니다. 유량이 줄어들었죠. 그럼 이제 농도는 어떻게 돼요? 이 유량과 부하를 가지고 유량을 나눠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하량 곱하기 1000 나누기 유량, 이렇게 해서 이걸 쭉 이렇게 당겨 놓습니다. 그리고 대장균은 5% 제거가 된다 그랬죠. 요거는 이제 농도로만 잡아야 되니까 이거 곱하기 1 마이너스 뒤쪽에 제거율 만큼 제거되고 남는 게 넘어 들어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미세 스크린에 추출되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시기에 현기조부터 이 공정은 생물학적 처리 공정이죠. 생물학적 처리 공정은 크게 이제 생물 처리 공정을 통해서 생물 처리 공정을 통해서 이제 전체 공정이 한꺼번에 일어납니다. 단위 공정보다는 전체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자, 그래서 생물 처리 공정을 거치는 최종이 뭐냐면 2차 침전지예요. 2차 침전지 유출수, 생물 처리수 또는 이침 유출수, 이렇게 합시다. 침전지에서 넘어오는 물이 최종적으로 생물 처리가 되는 물인데, 자, 이 생물 처리되는 물은 뭐예요? 스크린에서 나온 물만큼 일단 이쪽으로 넘어오겠죠. 침전지 쪽으로 넘어올 거고, 그 다음에 잉여 슬러지가 일부 나갈 거예요. 보니까 잉여 슬러지가 생기네. 그래서 여기 잉여 슬러지라고 표시를 합시다. 이 잉여 슬러지라고 하는 건 이제 생물학적 처리 공정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미생물들이 BOD 같은 이런 유기물들을 영양원으로 해서 섭취를 하고 자기 자신들의 그 미생물 개체수가 증식을 하는 거죠. 증식을 하고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하면 내가 수처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양의 미생물 외에는 사실은 추가로 있는 것들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생물들이 먹이를 먹고 새로 증식한 양만큼을 버려주면 항상 일정한 양이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 미생물이 증식하는 양을 우리가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계산이 필요해요. 계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토끼조를 계산해서 계산되는 양이 잉여 슬러지 양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잉여 슬러지의 함수율을 대충 우리가 계산해 주는데, 이 잉여 슬러지는 침전지 하부에서 빼오기 때문에 보통 그 농도가 한 1000ppm 정도 됩니다. 이거 함수율로 바꾸면 한 99% 정도 돼요. 99% 되고, 양은 부하량으로 계산한 값을 가지고 잉여 슬러지 양을 계산하겠죠. 부피가 계산이 되어 나오겠죠. 요거는 여러분 단위 환산을 잘 하시면 나오니까, 비중도 있고 함수율도 있고 하니까 요거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 잉여 슬러지 양을 빼줍니다. 근데 지금은 요게 계산, 즉 반응을 해야 되니까 지금 이걸 반영을 해버리면 계산이 안 되죠. 여러분들이 생물 반응도 설계를 해야지 이게 계산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단 이걸 비워 놓습니다. 비워 놓고, 그러면 들어와서 미세 스크린에서 나오는 물이 그대로 다 생물 처리수로 들어온다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잉여 슬러지를 빼줘야 됩니다. 그 다음 여과. 자, 그러면 생물 처리수에서는 얼마만큼 제거시킬 것이냐? 뒤에 여과 수조도 있고 뭐 소독조도 있고 한데, 우리가 이제 보통 생물 처리에서 대부분 최종 방수지에 거의 가깝게 만들어 놓는다고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배출 허용 기준이 BOD가 10 이하, COD 뭐 20 이하, SS 10 이하 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종 방류수를 조금 그 루프하게 루즈하게 해놨는데, 여기서 생물 처리수에서 BOD를 최소한 10 이하니까 한 7 정도 맞춰야 되겠다 해서 96% 정도 제거해야 될 것 같아. 자, 여기 부하량은 뭐예요? 앞에 미세 스크린 그 유출수의 부하량이 들어와서 생물 반응을 거쳐서 제거되는 양만큼 제거되고 남은 것들이 들어오겠죠. 자, 이렇게 계산을 해줍니다. 복사도 하고요. 자, 복사를 하고, 자, 유량은 같이 일단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농도는 유량을 조금 이동시켜줘야 되겠죠. 이쪽 유량을 이동시켜주고요. 이제 소수점도 조금 조정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소수점도 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7 정도 나와야 될 것 같아요. 96% 조금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조금 더 올리자.
96.5% 정도 제거시키자. 이렇게 설계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한 6.8, 거의 7 정도 나오네요. 그 다음 COD, 생물 처리에서 한 93%, 93.5% 정도 제거하자. 한 9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20이니까 한 절반 정도 되죠. 안정적인 상태로 운전이 가능하겠다라고 추정할 수 있겠죠. SS는 침전지에서 방류수 수질 기준이 10이 하니까 무조건 한 7 정도는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농도로 한 7 정도 나와야 되니까 한 96% 정도는 제거돼야 한 7 정도 나올 것 같네요. 보니까 이제 이 제거율을 계속 필요에 따라서 조정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질소는 발출 허용 기준이 20인데 지금 50 정도 되죠. 그러니까 70%만 제거를 해볼까요? 한 15 정도, 조금 더 제거해야 되겠네요. 70, 한 5%. 예, 이 정도 하면 13 정도 나가니까 아주 안정적으로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는 생물학적 처리에서 여기가 뭐 바닷가 방류 지역이었기 때문에 배출 허용 기준 2ppm 이하입니다. 2mg/L 이하니까 우리 한 1 정도만 유지하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 75%만 일단 제거해 보겠습니다. 조금 그렇네요. 1.0까지 가야 되니까 78%? 한 80% 봐야 되겠네요. 80% 봐야 1.3 정도 되니까 안정적인 처리 효율이 보일 것 같습니다. 자, 2차 침전지 유출수. 처리소. 이렇게 이제 생물 처리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과기가 또 있죠. 여과 공정이 있는데, 여과 공정에서도 어느 정도 오염물질이 제거가 되겠죠. 그래서 여과 공정에서 제거를 할 겁니다. 여과기 처리소. 이렇게 이제 잡겠습니다. 여과기 처리소. 자, 여과기 처리소는 일단 들어오는 물은 뭐예요? 자, 이 시스템을 보는 겁니다. 여과기로 들어오는 인풋, 이게 처리소가 아웃풋이죠. 아웃풋은 인풋에서 반응, 제거되는 거 다 빼는 거죠. 빼고 나가는 게, 근데 지금 현재는 반응은 없으니까 그대로 다 일단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과기에서 좀 뭔가 제거가 돼야 되겠죠. 자, BOD 뭐 5% 봅시다. 5%, 이것도 5%, 5%, 3%, 1%, 뭐 이렇게 봅시다. 뭐 대장균도 있죠. 대장균은 생물학적 처리에서 한 99% 제거된다고 봅시다. 그러면 여기는 이거 그대로 복사를 보면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과기에서는 대장균이 한 제거율을 한 10% 제거된다고 봅시다. 여과기에서. 그러면 이것도 뭐에 대비해서 그 전단에 들어온 인풋 대비했을 때 제거된다. 이렇게 보고요. 자, 그 다음 유량은 앞단에서 들어온 유량,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라고 계산해서 넣었고요. 자, 그럼 부하량은 어떻게 돼요? 부하량도 역시 앞단에서 기준으로 보는 거죠. 전 공정이 인풋이기 때문에 인풋에서 제거율을 계산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엑셀을 쓰면 이렇게 카피를 하면 됩니다. 일일이 수식을 계산하지 않아도 되니까. 농도는 이제 유량이 자기 해당하는 데서 들어와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이 여과기 처리수가 사실 어떻게 보면 방류수가 되겠죠. 이게 방류수가 됩니다. 사실은. 자, 이렇게 하면 자, 이렇게 해서 보면 수질 기준을 한번 볼까요? 글자 크기도 조금 줄여주고,
수질 기준 예를 들면 BOD가 10, COD가 20, SS 10, CN 20, PE. 그럼 이거 하고 이걸 비교해 보면 되겠죠. 비교해서 수질이 맞아지느냐 안 맞아지느냐. 내가 초반에 보니까 여기서 뭐 이걸 내가 90%만 제거했더라. 18로 나오네요. 그러면 기준 초과가 되겠죠. 그럼 바꿔야 되겠죠. 이걸 다시 95%. 조금 여유가 없어요. 그죠? 그럼 이거 조금 더 99%. 너무 낮은 것 같고 90 그러면 90 한 5%, 96%, 97% 정도 하면 안정적인 수질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추정이 가능하겠죠. 수질 기준과 최종 제거되는 수질을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확인을 해보고 대장균은 3000인가 그러니까 3000 이하 대충 만족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공정을 꾸려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농축조 잉여 슬러지가 얼마 정도 나온다. 가령 예를 들어서 한번 계산을 했다고 칩시다. 계산을 해서 잉여 슬러지가 32.9kg가 발생했다고 합시다. 32.9kg가 발생을 했고 함수율이 이러면 보통 이 32.9kg 드라이된 물이 32.9kg고 이게 1%죠. 거기에 100배만큼의 물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물량이 얼마예요? 329 100배가 되는 거니까 만큼 물이 늘어나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 비중이 1일 때 비중이 커지거나 작아지면 이게 좀 바뀌어집니다. 수식을 한번 잘 보시면 될 겁니다. 어떻게 유량으로 부피로 환산하는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잉여 슬러지가 이렇게 발생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잉여 슬러지가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농축조로 온다고 그랬죠. 농축조로 들어와서 농축조에서 하부에 가라앉아 있는 농축 슬러지가 있을 거예요. 농축조 하부에 농축 슬러지가 있겠죠. 이걸 좀 보기 좋게 이쪽으로 이동해 봅시다. 농축조가 있고 잉여 슬러지는 여기서 발생을 합니다. 조금 애매하긴 한데 여기다 표시를 좀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잉여 슬러지가 발생을 합니다. 잉여 슬러지가 이렇게 발생을 해서 농축조에 들어와서 농축 슬러지가 나오겠죠. 그러면 농축 슬러지에서 뭐가 나와요? 농축 슬러지에서 하부에 농축 슬러지는 농축조 하부에 모여 있는 거고 그 위에 그 슬러지와 물이 층분리가 되면서 상징액이 넘어오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반류수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반류수는 어느 정도 될까요? 반류수의 양은 농축조 상징액이라고 하는 이 반류수의 양은 이렇게 보면 이건 어떻게 됩니까? 잉여 슬러지 들어왔던 거에서 농축 슬러지로 빠지는 양만큼만 발생을 하게 되겠죠. 농축 슬러지로 빠지는 양만큼만 발생을 하게 될 텐데 자 그러면 농축 슬러지는 어떻게 되느냐 전부 다 슬러지가 전부 다 제거된다고 칩시다. 가정을 하고 보통 뭐 90% 정도 회수한다고 설계를 하는데 그냥 잉여 슬러지는 전부 다 농축이 돼서 농축 슬러지로 빠진다라고 가정을 하면 32.9kg라고 하는 부하는 똑같이 유지가 되겠죠. 똑같이 유지가 되는 대신에 농축이 되니까 함수율이 좀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98%로 내가 농축을 시켰다. 그러면 농축 슬러지 양이 3.29 세제곱미터에서 1.65 세제곱미터 per day로 바뀝니다. 양이 주는 거죠. 절반으로 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절반으로 이렇게 줄어듭니다. 절반으로 줄어들면 나머지 절반은 어디로 갑니까? 농축조 상징액으로 해서 유량 조정조로 들어가게 되죠. 자, 유량 조정조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이 잉여 슬러지는
계산으로 산정이 됩니다. 반응식으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농축조 상징액이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돼요? 농축조 상징액이 유량조정도 들어오니까 이 유량조정조 유량이 늘어나겠죠? 농축조 상징액만큼 늘어나게 될 겁니다. 늘어나게 되고, 여기는 대부분 처리가 되어서 유기물질의 농도가 낮기 때문에 부하량에서 이 유량만 늘어나는 걸로 계산하고요. 부하량은 증가하지 않는 걸로 보통 추정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계산합니다. 자, 그리고 가만 보니까 여과기에서 또 이 역세수가 들어와요. 역세수가 들어오는데 이 역세수는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그냥 쉽게 합시다. 여과되는 물량이 한 3% 들어온다고 봅시다. 역세수가 발생을 하는데 역세척수 이렇게 해서 역세척수가 여과기로 들어가는 유량, 이 유량이죠. 생물 처리수, 이 유량의 3%가 발생하더라. 예를 들면 이거는 사실은 또 다른 설계 계산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설계 계산이 필요해요. 계산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대충 뭐 이제 예를 들면 이만큼 발생한다 그러면 또다시 유량 조정적으로 들어가는 물량이 이 역세수를 포함하게 되겠죠. 이 역세수라든지 잉여 슬러지, 농축조 상징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유입수에 비하면 아주 오염 부하량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오염 부하량이 여기 축적되는 양에서 보통 무시를 합니다. 근데 이보다 더 작은 처리 시설들, 그리고 고농도 폐수거를 처리하는 그런 시설에서는 그런 부하량까지도 계산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규모 하수 처리장에서는 이 발생량 자체가 전체 유입 하수량에 대비했을 때, 지금도 보시면은 유입 하수 대비했을 때 농축조 상징의 발생량이 뭐 1%도 안 되죠. 0.5%, 0.3%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부하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게다가 처리가 끝난, 상대적으로 처리가 끝난 저농도의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부하량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라고 해서 무시를 하게 됩니다. 단지 물량만 감안을 해주는 거죠. 그럼 유량조정조 유입에 반류수들까지 포함이 되어졌습니다. 반류수들까지 포함이 되어졌고요. 스크린 유출 뭐 이렇게 되면, 자, 여과기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들어오면 다시 여과기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여과기까지 들어왔다 처리수, 여과기 처리수는 어떻게 돼요? 역세수만큼 물이 빠져나가야 되겠죠. 거꾸로 물이 이렇게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 양이 빠져나가게 돼서 491.6톤 정도가 제거가 된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우리 하나 빼먹었죠. 생물 처리수 유출수는 어떻게 돼요? 잉여 슬러지 양만큼 또 감소하겠죠. 감소가 될 것이고, 그러면 최종적으로 처분되는 농축 슬러지가 1.65톤이 빠져나가니까 490톤에서 1.65톤을 빼면 어느 정도 나올까요? 물량을 기준으로 보면 다른 게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다는 조건입니다. 이렇게 해서 맞춰보면 대충 488.3톤 3제곱미터 정도가 발생한다라고 추정이 되죠.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스 밸런스는 중간에 뭐 이제 물이라고 하는 게 증발도 되고 하긴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없다라고 무시하고 있는 상태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물질 수지를 만들어서 물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들, 거기에 따라서 반응으로 또는 제거되는 것들로 인해서 얼마만큼 제거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를 해 놓는 것들이 바로 이 물질 수지가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소독조에는 소독약품이 들어갈 텐데, 이런 소독약품 같은 경우 양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물질 수지에서는 사실은 이제 제외를 많이 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넣어야 되겠다면 소독약품 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서 집어넣기도 합니다. 여기에다 이제 소독약품 얼마 들어간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기도 하죠. 소독조에. 이제 이 양이 얼마 안 되죠. 한 1리터 들어간다는 거죠. 하루에 1리터 들어간다고 하면 뭐 얼마 되지 않으니까 여기 뭐 1리터 표시 계산도 안 되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방류수 수질 기준이 이렇게 나온다. 또는 뭐 최종 방류수를 아예 따로 표시하고 싶으면 이 방류수 쪽에다가 최종 방류수 해서 이렇게 넣어 주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물질 수지를 만드는 거고요. 우선은 이런 반응, 여러분들이 잉여 슬러지라든지 역세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반응식이 필요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계산에 의해서 다시 그 반응식의 계산을 또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뒤쪽에서 용량 계산하는 단계에서 이제 계산을 통해서 반영을 시켜주고, 그래서 반영된 값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수식에서 만약에 계산이 안 되면 빼주는 거죠. 수식 자체에서 빼서 우선 만들어 놓고, 나중에 계산이 만들어지면 만들어진 걸 가지고 시트를 집어넣고 다시 여기서 추가를 시켜주는 겁니다. 물질수지에 보완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물질수지입니다. 물질수지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공정을 구성하고 그 공정당 뭐 대충 어느 정도 제거가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공학적으로 또는 경험적으로 또는 이론적으로 가지고 있는 제거 효율을 통해서 반응을 시켜서 제거되는 양들을 표시를 해 놓는 거죠. 표시를 해 놓고 그러면 그렇게 제거돼서 나오는 물량들, 들어오고 나오는 것들을 이 전체 시스템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수가 490톤이 들어와서 방류는 488.3톤이 방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양이 줄었죠. 왜 줄었냐? 여기 있는 오염물질들을 먹고 미생물들이 성장을 해서 슬러지라는 형태로 1.65톤이 빠져나가니까 전체로 보면 490톤이 맞아지는 겁니다. 자, 이것과 이걸 합치면, 농축 슬러지까지 합치면 어떻게 돼요? 489.94톤 양보 490.0에 맞춰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물질 수지를 맞춰주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뭐 약간씩 숫자가 좀 틀어지는 경우들이 있긴 한데, 이게 반복 계산을 계속 이렇게 지금 현재 값이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서 계산에 의해서 계속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럼 여기 잉여 슬러지의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생물학적 처리에서, 또 만약에 후단에 뭐 다른 처리 공정들이 다 붙어 있어서 약품이 들어간다, 응집 공정이 들어간다, 이렇게 되면 그런 경우에 대한 부분들도 여기 다 반영을 해서 계속 순환을 시켜서 이 값이 안정 상태, 반복 계산하면서 자기들이 스테디 스테이트가 되면 값이 계산이 종료가 됩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선정이 됐다 안 됐다를 판단 내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물질 수지를 작성한다라고 이해하시고 요거를 과제대로 작성을 하셔서 2주 정도 시간 있으니까 조금 머리 아프더라도 좀 해보십시오. 직접 해보셔야. 이 물질수지 작성하는 게 안 되면 하수처리시설이든 환경기초시설이든 어떤 것도 설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설계에서는 물질수지가 가장 기본입니다. 그리고 제안서,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또 말로 설득하는 게 아니라 이런 물질 수지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제거가 된다, 어떤 원리에서 제거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다른 사람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설득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작성하는 게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